상반된 모습 엔터미디어 하반기에 같은 방향성으로 해피엔딩 할 수 있을까가 주제가 되겠네요. 네, 지금 사실 엔터주들을 올해 상반기부터 보유하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에 정말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 특히나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그런 지점 속에 와 있는데요. 엔터주들부터 먼저 연구원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엔터주가 연초 대비해서 봤을 때 평균적으로 거의 70%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이렇게 엔터주들이 잘 갔던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이제 첫 번째는 생각보다 실적이 좀 많이 받쳐줬다. 네. 그래서 올 초에 이제 상반기 때 조금 엔터에서도 이제 신인 모멘텀들도 많이 붙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활동하던 아티스트도 생각보다 가장 지표가 이제 앨범. 네. 앨범을 보시면 앨범이 많이 늘었고요. 그러면서 엔터에 대한 이제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엔터사들이 1분기 SM을 제외한 이제 엔터 3사가 모두 다 시장 컨센서스를 너무 상회하는 아주 호실적을 네. 기록하면서 실적 기대감까지 같이 반영이 되면서 엔터주들의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간에 SM은 왜 실적이 살짝 부진했을까요? SM은 1분기 때 이제 일회성 비용이 한 50억 정도 네. 나왔는데 이게 카카오 M&A 준비하면서 이제 M&A 자문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했던 그런 비용들이 발생을 했고요. 만약에 이 50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또 기록했을 거라서 엔터 4사 모두 다 원래 1분기가 그렇게 성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적상으로는 굳이 따지자면 비수기에 가까워야 하는데 1분기부터 실적이 너무 잘 나오니까 네. 계속 엔터주들이 상승 랠리를 이어갔던 거죠. 네, 그렇군요. 1분기 실적은 일단 확인이 됐고 괜찮은 실적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는 2분기로 좀 시선이 쏠리잖아요. 2분기랑 하반기까지 엔터 종목들은 좀 어떨까요, 실적이? 우선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얼마나 잘 나올지는 아직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아직 6월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회사마다 지금 2분기 때 메인 아티스트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464만 장의 선주문을 기록을 했고 이에 질세라 JYP의 스트레이키즈는 500만 장 이상의 선주문을 513만 장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때는 그 NCT 드림이라고 하는 네. SM의 가장 큰 IP가 또 컴백을 앞두고 있고 하이브만 해도 이제 3분기 뉴진스, YG만 해도 1분기부터 시작된 블랙핑크의 이제 앨범 콘서트가 2분기, 3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서 모든 엔터사들이 2분기에도 3분기에도 아티스트 활동이 많다. 그래서 엔터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제 공장을 생각했을 때 네. 가동을 하려면 뭔가 돌릴 만한 게 있어야 그쵸. 되잖아요. 엔터도 똑같아요. 가수가 활동을 하고 신인 아티스트가 데뷔를 해야지 이제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활동이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면서 1분기에 이어서 2, 3, 4분기도 좀 호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K-팝이 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좀 얻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전에도 K-팝이 미국이나 이런 시장들에 진출했던 경우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의 열풍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다고 분석을 주시나요? 우선 그림 자체는 조금 달라진 건 맞아요. 네. 굳이 이제 좀 예시를 들어드리면 저희 원더걸스는 네.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었잖아요. 그쵸? 2008년도에. 근데 그 원더걸스가 이제 미국에 진출을 했을 때 그때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그냥 맨 땅에 헤딩으로 진출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미국이란 나라에서 당시만 해도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도 않았었고 너무 맨 땅 헤딩으로 나가니까 실패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방탄소년단뿐 아니라 블랙핑크, 트와이스 공연장 규모가 회당 5만, 6만 명 규모의 스테디움에서 공연을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케이팝에 대한 열풍이 미국에 많이 이제 주류 메인스트림으로 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 그래서 과거 불과 15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시장은 기대하지 못한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기획사들이 미국이라는 시장에 조금 더 진출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전과 다르게 좀 엔터사들이 진출을 할 때 물론 원더걸스 때 여러 가지 기반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현지화에 대한 전략들이 좀 달라진 걸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유통하는 회사도 없이 그냥 정말 그냥 JYP가 갔었던 거라서 네.
이제 실패 확률이 높았죠. 근데 이제 현재는 모든 엔터 사사들이 이제 미국에서 현지 네트워크 유통사들이랑 같이 네. 파트너십을 맺고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진출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뭐 한국에서는 우리 엔터사들이 잘하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현지 인맥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마케팅을 해주고 이제 한 번이라도 더 방송에 보내주기 위한 유통사와 같이 협력을 해서 진출을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런 엔터사들의 미국 진출에 이어서 실제로 미국 현지 아이돌을 준비시키는 단계까지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좀 데뷔가 예정돼 있는 그룹들이 있나요? 국내 엔터사들이 이렇게 내놓게 되는? 이제 두 팀이 네. 있는데요. 네. 먼저 올해 4분기가 아마도 연말일 것 같은데 JYP에서 준비하고 있는 A2K, 아메리카 투 코리아라고 하는 네. 그래서 미국 국적을 가진 걸그룹을 이제 미국에서 데뷔시키는 프로젝트인데요. 관련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올해 빠르면 6월 말 아니면 3분기 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멤버가 꾸려지고 어떤 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공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쯤에는 하이브에서도 비슷한 식으로 미국 국적을 가진 걸그룹을 만드는데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미국 현지 아티스트 데뷔시키는 건 맞는데 네. 이제 JYP는 한국식 음악을 가지고 미국에서 선보이는 거고 하이브는 미국 정통 팝 음악을 선보이는 거라서 네. 음악적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JYP 엔터테인먼트랑 하이브까지도 미국에서 현지 그룹을 출시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미국에서 이렇게 현지 걸그룹이 나왔을 때 좀 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게 잡힐까요? 국내 아티스트들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사실 기대가 네. 더 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전체 음악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이다 보니 이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조금 더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왜 이게 중요하냐 보면 미국은 전체 매출의 70% 정도가 공연에서 발생을 네. 합니다. 근데 한국은 보통 적게는 30%, 많게는 이제 50%까지 MD, IP 기반의 간접 매출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가수들이 미국에서 돈을 벌려면 공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공연을 많이 했어요. 물론 네. 회차가 많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제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열심히 했을 때 작년에 0.7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였고 그 중에서 이제 작년에 공연 수익 1위 배드버니라고 하는 라틴 쪽 그 가수가 있는데 작년에 무려 미국에서 3.7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물론 잘한 성과 맞아요. 방탄소년단이 이제 5만 6만 명 규모란 거 좋은 성과이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현지인으로 구성된 그룹이 미국에서 공연을 돌았을 때 조금 더 공연장도 많이 횟수도 많이 돌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고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공연 매출이 늘어나면 모두 같이 늘어날 수 있다. MD 매출도 같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 현지 걸그룹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게 단순히 시장 확장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펀더에도 기여할 만한 매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공연 매출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MD 매출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YP를 활용한 그런 수익원 전략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시장에 새롭게 진출을 해서 엔터사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아직까지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시아 쪽과 좀 나눠봤을 때 미국 쪽의 뭐 매출이라든지 수익원 이런 비중들이 높은가요? 우선은 엔터 사사들이 지역별로 매출 비중을 나눠주지는 않아서 정확한 네. 숫자는 알 수는 없지만 전체 이제 100%라고 놓고 본다면 그 중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 10% 남짓 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JYP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러니까 2021년부터 미국이랑 이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점점 노출도가 많아져서 비중이 10%보다는 더 높겠지만 그 외에 이제 뭐 SM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은 그렇게까지 미국 시장의 비중이 높진 않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큰데 침투하는 영역이 좁다 보니 더 많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을 더 기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중국이나 이런 리오프닝 관련으로 했을 때도 엔터주들이 가끔 묶이고는 하는데 그러면 아시아 쪽에서는 지금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없는 걸까요? 엔터주들? 물론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는데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예시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세븐틴이라는 가수가 일본에서 정말 인기가
인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정도까지 성장을 했냐면 이 세븐틴이라는 가수가 팬미팅을 무려 돔에서 4번이나 연속으로 진행을 네. 했습니다. 근데 보통 팬미팅을 이렇게 돔급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인기가 많은 가수들은 원래 잘 하고 있었던 거에 더해서 한층 더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대를 아예 못할 건 아니다. 이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는 계속 이제 아시아에선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여기에서 이제 펀더를 바탕으로 미국이라는 유럽이라는 새로운 시장으로 좀 진출하는 그런 초입이라고 네.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군요. 엔터주들에 대해서도 국가별로도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초입 시장에 있다 보니까 더 넓혀갈 여지들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또 엔터사들이 대부분 많은 아티스트들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연결성도 굉장히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엔터주들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럼 미디어 쪽으로도 넘어가 볼게요. 사실 뭐 비슷하게 생각하면 한류라는 큰 틀에서 묶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엔터주들은 주가가 정말 고공행진을 했는데 미디어 종목들은 굉장히 부진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네. 우선 지금 말씀드리는 엔터와 미디어는 이제 미국이라는 테마로 좀 엮일 것 같아요. 네. 방금 전까지는 엔터는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시장에 침투를 하고 있고 그 시장에서 성적도 잘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디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드라마 제작사들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각자의 방식대로 직접 간접 진출을 했는데 그 성과가 생각보단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얼마나 더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주목을 하시면서 미디어는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네. 2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가파른 성장이 나오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는 2분기부터 3분기부터 4분기 계속 매 분기마다 성장하는 모습이 보일 텐데 미디어는 이제 엔터 대비해서는 조금 더 길게 시선을 두고 보셔야 회복을 조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CJ E&M도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했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TV 광고 시장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경기 침체라고는 하는데 이 광고 시장의 역성장이 어느 정도 급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선은 이번 1분기 때 CJ E&M만 놓고 보면은 TV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거의 30% 후반. 네. 굉장히 역성장 폭이 가팔랐습니다. 보통 TV 광고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뭐 역성장이 나오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보통은 디지털 광고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TV 광고는 매스 광고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1분기 때는 업황 자체도 많이 안 좋았었고 네. 그렇게까지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방영이 되지 않다 보니 TV 광고가 굉장히 빠르게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TV 광고가 보통은 고마진 사업인데 네. 여기가 꺾이다 보니 이제 CJ E&M의 연결단의 실적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좀 미쳤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광고 시장도 그런데 이제 국내 제작사들이 또 미국에 좀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뭐 아무래도 아이돌이나 이렇게 또 한국이나 K 콘텐츠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면은 같이 좀 뜰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진출 이후에 실적이나 뭐 성적이 많이 안 좋았나 봐요. 네. 그렇군요. 많이 안 좋았습니다. 우선 CJ E&M과 콘텐츠리 중앙이라는 회사는 미국 네. 제작사를 인수를 했고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직접 진출을 했는데요. 각자의 방식이 좀 달랐는데 이제 그 콘텐츠리 중앙이라는 회사는 2021년 7월에 윕이라고 하는 미국 제작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CJ E&M은 2021년 11월 피프스 시즌이라고 하는 이제 구 엔데버 콘텐츠라는 회사인데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네. 그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인수하고 나서부터 계속 손실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윕이라고 하는 회사는 2018년도에 설립된 신생 제작사인데 아무래도 신생 제작사다 보니 IP 자체가 많지가 않았고요. 네. 신작도 없을 뿐더러 이제 판매할 구작도 딱히 없다 보니 인수한 이후부터 콘텐츠리 중앙의 연결 실적이 계속적으로 훼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피프스 시즌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좀 CJ E&M이 비싸게 샀습니다. 그렇군요. 이 회사를 네. 9,300억 원을 주고 많이 샀는데요. 줬네요. 네. 네, 굉장히 비싸게 사서 이제 영업권 상각도 계속 일어났었고 이제 회사가 중간에 고정비를 이제 커버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손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 1분기 때 혼자서 아주 아래로 불을 뿜고 있는 이유는 네. 작품 납품이 한 편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작품은 없는데 고정비는 계속 발생을 해야 하고 이런저런 비용이 나오다 보니 계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 진출하고 나서 근 2년 정도가 네. 지나고 있음에도 이제 두 회사는 미국에서의 성과는 조금 더딘 상황이고요. 반대로 스튜디오 드래곤은 미국 제작사 인수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 시장에 드라마를 직접 기획 제작하는 네. 그런 진출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그 빅도어 프라이드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시즌 1이 생각보다 미국에서 잘 됐어요. 애플 TV 오리지널이라는 그 애플 TV의 OTT에서 전체 3위 1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네.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보통 아시겠지만 파일럿 에피소드에서 시즌으로 연결되기까지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이 드라마가 재밌어야 시즌제로 확정이 되거든요. 근데 시즌 1을 확정을 짓고 이제 시즌 2까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생각보다 미국에서의 성적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주주분들이 보시기에는 미국을 기대했는데 막상 공개가 되고 나니까 체감이 안 되잖아요. 네. 잘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래서 잘 됐음에도 실제로 영업이익단에 이제 오리지널이니까 일부 마진을 받아서 실적 기여를 했음에도 이제 주가에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사례를 조금 참조를 해봤을 때 사실 뭐 OTT에서 우리나라 작품이 굉장히 흥행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것과는 또 다른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데요. 네. 그 이제 우리나라 작품들이 흥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뭐 가장 예시를 들 만한 게 더글로리겠죠. 최근에 그쵸, 그쵸? 네. 뭐 오징어 게임 이후에 이제 더글로리라는 작품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냐면 더글로리라고 하는 작품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해외에서 흥행한 거고 네. 이제 그 빅도어 프라이즈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회당 제작비 규모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더글로리 같은 경우는 사실 회당 제작비가 이제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뭐 한 20억 내외 정도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빅도어 프라이즈는 회당 제작비가 무려 50억 원입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가 다르고 애초에 타겟 시장이 이쪽은 글로벌, 여기는 미국 온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미디어 종목들이 뭔가 반등을 할 만한 요소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에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요소들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저희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미디어에서는 뭔가 실적이 잘 나와줘야 계속 실적 부진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실적을 반전시킬 만한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를 좀 집중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그 첫 번째가 텐트폴 드라마들. 네. 그러니까 이제 회당 제작비가 좀 큰 규모의 드라마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는지 네.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근데 보통은 지금 2분기까지도 그렇게까지 큰 규모의 드라마들은 우선은 없고 대부분이 이제 3분기, 4분기부터 텐트폴 드라마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라서요. 네. 이 텐트폴 어느 시기에 어떤 제작사에서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텐트폴이 아니더라도 수익성을 끌고 갈 만한 작품들이 있어요. 네. 바로 시즌제 드라마입니다. 네. 보통 이제 시즌제 드라마들은 시즌 1에서 흥행했던 작품을 바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보통 히트레이쇼가 높아요. 그래서 시즌 2는 시청률도 좋고 네. 좀 더 OTT에 비싸게 더 높은 리쿰률을 받고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즌제 드라마가 언제 나오는지 또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미디어의 반등 타이밍을 좀 노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텐트폴 드라마와 수익성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시즌제 드라마 두 가지가 좀 필요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 하반기에 미디어가 좀 반등할 만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엔터 종목들도 빼먹었네요. 엔터주들의 그럼 하반기 전망, 좀 하반기에 괜찮을 만한 모멘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엔터는 많이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처음에 이제 포문을 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는 성장에 계속 기대하셔야 되고 미디어는 네. 회복에 기대를 하셔야 되는데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7월에 컴백을 준비하고 있는 가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티스트의 컴백은 이제 엔터사의 새로운 이벤트로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엔터사에서의 각 엔터사마다 그 기존 아티스트가 언제 컴백하는지 라인업을 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인. 이제 하반기 때 신인 아티스트가 각 회사마다 최소 한두 팀씩은 더 나올 예정이거든요. 네. 항상 엔터사에서는 신인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를 끌고 간 이벤트이기 때문에 신인 아티스트가 언제 나올지 또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사에서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실적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이 MD 매출입니다. 네. MD 매출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MD 매출을 이끄는 주된 요인은 이제 콘서트가 많아지면서 MD가 같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상시 MD. 이런 예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길거리 걸어 다니다 보면은 왜 가방에다가 인형 걸고 다니는 네, 사람들 맞아요. 종종 보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상시 MD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뭐 아티스트 인형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순 없지만 인형인 경우도 있고 그냥 가방에다 달 수 있을 만한 키링,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싸게 팔거든요. 네. 이런 MD들이 이제 팝업 스토어 등을 통해서 상시로 많이 팔리게 되면서 콘서트가 올라가면서 MD도 같이 팔리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아티스트의 본업 활동도 중요하지만 MD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추세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엔터사들은 2, 3, 4분기 끊임없는 모멘텀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이제 최근에 보니까 커뮤니티나 이런 곳들에서 그 뉴진스 토끼가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활용이 됐는데 되게 귀엽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팬분들은 또 아예 아티스트들을 또 캐릭터화 시켜서 이런 MD를 맞습니다. 팔면 정말 좀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영권님도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래서 저도 뉴진스 그 토끼 네. 키링을 샀어요. 아, 정말요? 근데 네. 이게 정말 사기 힘들었거든요. 이걸 하면서 진짜 하이브 돈 많이 벌겠다 생각했던 게 그냥 키링 그냥 이 주먹만한 크기의 토끼 인형인데 네. 이게 18,000원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솔직히 그 정도의 원가를 가격 생각하면 네. 네, 근데 어떡해요. 이거를 제가 1차 시기가 열렸을 때 사려고 했는데 솔직히 좀 비싼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10분 만에 품절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가지지 못한 이 리미티드 에디션에 대한 그렇죠. 2차가 열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럴 거면 1차 때 살 걸. 그래서 2차 예약을 걸어놓고 위버스에서 알림이 왔거든요. 네. 아, 지금 열렸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뉴진스도 좋아하고 트와이스가 최근에 너무 네. 너무 좋아요. 네.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군요. 네. 네, 최애 아티스트 분도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최애는 제가 이제 NCT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또 세븐틴도 최근에 또 같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게 한 아티스트만을 좋아할 수는 없어요. 마음이 여러 개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CT 세븐틴, 이제 트와이스, 뉴진스 이렇게. 네. 연구원님이 좋아합니다. 이제 엔터주들을 담당하시는데 엔터 수익성까지 좀 많이 네. 끌어올려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터에 대한 MD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요즘 학생들이 정말 말씀 주신 대로 키링이라든지 뭐 스티커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IP를 활용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더라고요. 수익성까지 챙겨갈 수 있는 요인으로 또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팬들이랑 소통하는 플랫폼도 있잖아요.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주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수익성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나요? 원래는 그렇게까지 연결이 되진 않았는데 네. 이제 올해 3분기 방금 말씀드렸던 그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구독 멤버십을 도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위버스 들어가시면은 이제 MD를 살 수 있는 위버스 샵이 있었고 이제 아티스트와 소통을 하는 그런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있었는데 네. 이 위버스를 이제 구독화 시킬 예정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기에 이제 브이라이브라고 하는 영상을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지금은 이 브이라이브가 무료거든요. 네. 다시 보기도 무료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구독화 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 팬분들 같은 경우는 실시간 영상을 볼 때 자막이 제공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그냥 얘기하는 거를 그냥 얼굴만 보는 거거든요. 못 알아듣고. 네. 근데 이제 구독을 하게 되면 실시간 자막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 하는지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구독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 브이라이브에 앞에 유튜브처럼 프리롤 광고가 또 붙을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광고 스킵하고 싶으면 구독하세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구독 장치들을 넣어서 구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게 아마 올해 3분기부터는 하이브가 좀 위버스 구독 모델을 도입하면서 실제로 좀 수익화를 증명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한 단계 이제 실적 상향을 기대해 볼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브만 이렇게 구독형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건가요? 디어유라는 회사도 네. 이제 버블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인당 4,500원이고 이제 넷플릭스처럼 정기 구독이에요. 네. 그래서 이 버블을 뭐 저는 쓰고 있는데 지금 800일이 넘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기념일인데 네. 이 버블이라는 플랫폼을 원래는 이제 위버스보다 더 먼저 구독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 이렇게 구독 모델이 이루어져 있고요. 버블은 지금은
SM, JYP, 스타쉽 아티스트가 이제 네. 주축이 돼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소속사의 배우, 아티스트, 운동선수, 인플루언서 등이 다양하게 입점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한국 가수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이제 중국, 미국까지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구독형 서비스 팬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또 플랫폼이 될 것 같아서 유로로 이렇게 구독 관련한 멤버십들이 생긴다면 수익성까지 또 연결될 수 있는 좋은 또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엔터 주들 그동안 좀 많이 올랐는데 좀 선별적인 과정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엔터 종목들 가운데 토픽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야 할까, 엔터를 비워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 같아도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저는 엔터는 이제 하반기 때 여전히 성장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는 종목으로 하이브요. 그리고 네. 조금 예민할 수 있습니다. SM까지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분기 때, 그러니까 7월에 뉴진스가 컴백을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뉴진스의 선주문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블랙핑크를 제외하고 그 가장 많이 선주문이 나왔던 가수가 트와이스 에스파거든요. 네. 180만 장. 그 이상의 숫자를 도달하게 되면 이제 하이브에겐 한 번의 모멘텀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제 위버스의 구독 모델이 본격 도입이 되면 없었던 매출이 생기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전체 MAU에 위버스 MAU의 10%만 구독을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3, 4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정말 보수적으로 100억 이상은 더 상향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보다 실적이 더 상향될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이브는 조금 비싸더라도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시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방탄소년단 개인 멤버분들 정국 B의 앨범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앨범이 신보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앨범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MD도 같이 팔릴 수 있고 또 이제 하반기에는 또 세븐틴 월드 투어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가장 풍부한 하이브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SM은 사실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여러 이슈들이 좀 많죠. 그렇죠. 네.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이거를 긍정일지 부정일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엑소에서 멤버 3명이 이탈한다는 게 이제 어쨌든 마무리가 됐고 네. 그러면서 당장 7월에 가장 먼저 활동을 시작하게 될 엑소를 중심으로 NCT 드림에 이어서 올해 이제 3, 4분기 NCT에서만 우선은 계획은 5장의 앨범을 발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NCT 드림 같은 경우는 작년 앨범 기준으로 250만 장 이상의 선주문을 기록했기 때문에 앞으로 5장이면은 그래도 전체 SM 앨범의 절반 이상이 3, 4분기에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실적 기대를 좀 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뭐 아티스트 이탈 우려를 계속 제기를 하시면서 좀 불안해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 뭐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우선은 아티스트 IP가 이탈이 된다 하더라도 구 IP들은 사실상 실적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었기 네. 때문에 뭐 살짝 충격은 있겠으나 그렇게까지 뭐 큰 충격이 있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SM은 실적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이 4사 중에서 가장 낮은 여전히 12개월 포드 기준으로 20배 초반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SM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추천드립니다. 네, 하이브랑 SM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하이브부터 뉴진스 외에 그러면 신인 모멘텀은 뭐 미국의 걸그룹을 그 정도만 갖고 있는 건가요? 올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이제 플레디스, 그러니까 세븐틴이 있는 그 레이블에서 또 신인 보이그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빠르면은 올해 안에, 하반기 안에 데뷔를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일정이 미뤄진다면 이제 올해 말에서 내년 초쯤에 나오는 그 미국 걸그룹이 또 한 번의 기대 신인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이브 오늘도 이제 오전장에서 약간 부진하더니 오후장에서 지금 4% 정도 오르면서 30만 9천 원 정도까지 주가가 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이 계속 담으면서 한국전력의 시총도 또 추월을 했다고 하니까 하이브 계속해서 하반기까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SM의 경우에는 사실 카카오와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앞으로 이제 SM 전략 3.0인가요? 그런 새로운 중장기 전략인 모멘텀도 좀 발표를 하긴 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어떨까요? 우선은
가장 먼저 가시화될 만한 게 비용 통제일 것 같아요. 네. 그동안은 SM이 여러 가지 회사들의 비용이 이제 많이 발생하면서 사실 수익성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런 비용 통제들의 효과가 이제 빠르면 2분기, 늦으면 3분기 정도부터는 좀 비용에서 어떤 절감 효과가 발생하면서 실적을 끌어올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SM 3.0 전략이 만약에 정말 제대로 된다면 올해 하반기에 세 팀의 신인 아티스트가 데뷔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3분기 말쯤에는 이제 신인 보이그룹, 4분기엔 신인 걸그룹과 NCT 1분 그룹 이렇게 세 팀이 데뷔를 준비하고 있어서 SM에서는 신인을 이렇게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이었었거든요. 네. 에스파 이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신인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가져보시면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토픽으로는 하이브나 뭐 SM을 함께 주셨는데 YG 엔터테인먼트나 큐브엔터 같은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어떤 점에서 매력도가 조금 후퇴하는 걸까요? 물론 좋지만요. 그냥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YG라는 회사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랙핑크의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재계약이 만에 하나 안 된다면은 정말 큰일이고요. 그렇죠. 재계약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3, 4분기 때 재계약, 3분기에는 재계약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재계약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그 재계약 비용이 일부 발생하게 되는데 3, 4분기 때 매출을 그 이상으로 이끌 만한 아티스트의 활동이 많진 않습니다. 트레저가 이제 활동을 하고 베이비몬스터 신인 아티스트가 이제 데뷔를 네. 하곤 있지만 블랙핑크의 계약 금액을 커버할 만큼의 실적이 나올지는 좀 의문점이에요. 그래서 엔터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실적 가시성이 조금 더 높은 다른 종목이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큐브엔터도 혹시 조금 더 인사이트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큐브엔터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실적이 생각보다 좋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많이들 관심을 주시고 있는데요. 네. 큐브에서는 이제 아이들이라고 하는 메가 IP가 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그쵸, 있고 돈도 네. 많이 벌고 있고 이제 여기서 화장품 VTGMP라고 하는 그 VT 코스메틱 일본에서 굉장히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화장품 회사도 생각보다 돈을 잘 벌고 있어서 연결단에서도 실적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큐브는 아마도 빠르면 올해 하반기 때 신인 보이그룹이 데뷔를 할 예정이고요. 신인 보이그룹은 7년 만에 처음으로 데뷔를 네. 하는 거라서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조금 더 기대감이 크게 작용할 걸로 보고 아마도 내년 상반기 때는 신인 걸그룹이 또 네. 데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큐브 같은 경우도 실적도 좋지만 이제 신인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계속 주가에 반영이 될 것 같아서 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를 빠뜨렸네요. 사실상 계속 신고가를 경신했던 맞습니다. 종목이기도 한데 주가가 좀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운 건가요? 사실 JYP도 좋아요. 네. JYP야말로 정말 효자 종목이고 네.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JYP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 조금 빠졌던 곳에서의 알파를 낼 만한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뿐이지 JYP도 충분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6월에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513만 장의 선점문을 기록을 했으니 월드 투어가 이어지고 하반기 아마도 4분기일 것 같은데 또 네. 스트레이키즈가 그때 앨범을 낸다면 또 한 번의 실적을 붐업시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JYP도 매일매일 신고가라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이 회사에 대한 강한 베팅을 가지신다면 충분히 좀 업사이드를 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엔터사들 정말 꼼꼼하게 종목별로 다 체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가 조금 더 기대되고 지금은 조금 아쉬운 성적을 내고 있는 미디어 종목들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미디어 종목에서는 토픽 어떤 종목 주시겠어요? 사실 미디어는 네. 지금이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상황은 아니라서요. 네. 조금 더 시야를 길게 봤을 때 이제 원래는 CJ ENM을 좀 좋게 봤었는데 네.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조금 의견을 옮겨갔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요. 네, 그래서 당장 2분기가 뭐 엄청나게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텐트폴 아스달 연대기 시즌2가 네. 아마 올해 9월에 방영이 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들였기 때문에 이 작품이 더 크게 비싸게 레버리지를 내서 팔리게 된다면 당연히 실적을 견인할 거고요. 그리고 올해 4분기 연말에는 그 빅도어 프라이즈
이제 시즌2, 미국 드라마 시즌2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제작비 그리고 시즌1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수치 이런 것들이 더해진다면 하반기에서의 오히려 실적 개선이 조금 더 보일 수 있다. 다만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하는 이유가 우선은 뭐 넷플릭스의 지표도 좋아지고 있고요. 네. 비록 뭐 디즈니에서 뭐 이런 콘텐츠 한번 물갈이를 한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긴 해도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조금 더 길게 보시면 네.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매수를 고민해 보실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주가가 정말 오랫동안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요. 지난해부터 12월부터 좀 꾸준하게 빠졌던 종목이기도 해서 앞으로의 모멘텀들을 조금 더 분석을 하신다면 혹시나 반등 지점 잘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연구원님이 소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CJENM은 왜 토픽에서 배제가 됐을까요?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1분기가 실적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네. 500억의 손실을 냈었는데요. 2분기만 놓고 봤을 때 QOQ로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모든 매출 부문에서 개선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TV 광고도 여전히 안 좋지만 1분기에 역성장했던 폭보다는 조금 역성장 폭을 줄여서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도 이제 엔하이픈이라는 가수가 네. 이번에 활동을 하면서 앨범도 많이 팔고 이제 꽤 팬덤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음악 부분에서의 실적 개선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피프스 시즌 1분기 때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던 회사가 2분기 때는 5편 정도의 작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모든 부문에서 개선이 보일 수는 있긴 하지만 이제 최근에 나왔었던 여러 가지 재무 문제들 이제 뭐 오늘 기사도 보셨겠지만 이제 티빙으로부터 또 단기 차입 600억을 또 맞아요. 불렸고 예, 그래서 업황 자체는 1분기보단 개선될 수는 있지만 이런 여러 재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재무구조라는 부분에서 일단 조금 발목을 잡고 있고요. 최근에 CJ그룹주도 좀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토픽은 아니니까요. 이걸 가지신 분들이나 혹은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재무구조에 대한 분석을 탄탄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리 중앙에 대한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이번에 범죄도시가 생각보다 꽤 빠르게 이제 1000만을 달성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범죄도시 효과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2분기와 3분기에 그 극장 실적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콘텐츠리 중앙도 2분기 때도 그렇게 방송 부분의 실적이 막 엄청나게 1분기만큼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수목 드라마, 토요일 드라마가 두 띠가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미국 제작사가 과연 얼마나 손실폭을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이번 2분기가 그렇게까지 손실폭을 또 줄일 것 같지는 않아서 콘텐츠리 중앙 역시도 우선은 상황이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작년 2분기, 3분기 때 범죄도시로 인해서 네. 극장이 굉장한 흑자를 냈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방송 쪽도 있지만 극장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해보신다면 왜냐하면 메인으로 이제 배급을 들어갔기 때문에 메인은 아니죠. 이제 배급과 제작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곁다리 수익을 조금 기대해 보신다면 그래도 조금 유의미한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에 오진 않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미디어 종목들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 토픽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엔터와 미디어에 대한 자세한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쉬운 산업 읽어주기 시간은요. 유진투자증권의 이현지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최근에 엔터랑 미디어가 정말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뜯어보니 이슈도 있었고요.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확실히 차이가 좀 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미디어 종목들 아직까지는 매력도가 크게 부각이 되고는 있지 않지만 앞으로의 텐트폴 작품이라든지 시즌제 드라마 여러 기대감들도 남아있으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지금 분석해보는 시기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터 종목들은 워낙 수익이 좀 많이 나셨겠지만 또 엔터주들 아직까지도 기대되는 신입 모멘텀이라든지 새롭게 도입되는 플랫폼의 유료 서비스라든지 상당히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종목별로 또 분류해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칩니다.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